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하락할 때도 급등을 뿜어내는 급등의 종목들이 있죠. 이런 주도주의 5가지 종목들 상승의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실 오세훈 파트너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가 2,300선을 목전을 두고 좀 계속해서 반등, 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좀 팔아치우면서요,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종목까지는 좀 빨간불 켜는 모양새, 특히나 삼성전자 빨간불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좀 변동폭이 있습니다. 네, 증시의 흐름이 상승할 때 상승 외기를 간다거나 또 하락할 때 하락 일변도를 가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강세로 출발했다가 약세 전환 이후에 다시 반등하는 이런 변동이 있는 그런 흐름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선물 시장에서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선물 시장이 주 후반으로 갈수록 하방으로 밀어버린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은 위아래 변동을 좀 키우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오늘 미국 증시가 휴장이라는 것, 그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할 수 있겠고, 그럼 오늘 현재 흐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3가지죠. 나스닥의 선물의 흐름,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의 흐름,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상황, 이 3가지를 유념해서 봐야 되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현물을 파는 것만 보실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선물을 매수하는 거 잘 체크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관에 코스피에 집중된 매수가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가 지금 마이너스권에 있지만 그러나 외국인의 선물의 지속적인 매수, 그리고 코스피 시장 기관이 매수하는 형태가 지금 오전장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 증시의 일봉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6월 달 내내 하락을 했죠. 6월 달 내내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반등 준 다음에 그다음에 하락을 하는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긴 하락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긴 하락이 나타났을 때 여기서 이제 하락을 마무리했는지 아니면 또 깊은 하락이 있는지 그것을 이제 저울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파동은 항상 보게 되면 파동은 긴 하락 파동이 나왔을 때 반등 주고 전저점을 깨면서 파동을 마무리하는 그 경향이 좀 있다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긴 파동이 5개의 파동 중에서 3번째 파동이 해당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일봉상에서 보면 반등 주고 하락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파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수도 있다라는 일단은 판단을 하면서 일단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봉을 보시게 되면 240주선을 이탈을 하면서 계속해서 음봉을 보여줬죠. 음의 형태를 4주 연속 음의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5번째입니다. 이번 주에 과연 음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음의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양의 모습을 보여줄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요. 자, 이번 주의 마감이 중요한데 1번, 자, 십자형 도지로 빨간색으로 마감을 한다. 긍정적입니다. 1번 이런 형태. 그다음에 2번, 아래 꼬리를 달고 위쪽으로 마감을 한다. 양봉의 형태로 마감을 한다. 이런 형태. 이런 형태는 더 긍정적입니다. 더 긍정적입니다. 근데 현재의 모습에서 파란색의 모습, 음의 모습을 한 번 더 가져간다. 그러면 이건 또 부정적이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3가지의 경우의 수를 보고서 대응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십자형 도지, 빨간색의 십자형 도지. 2번째 양의 모습을 그린다는 거. 이거 2가지는 다 긍정적이라는 거. 그런데 지금 그려드린 것처럼 음의 모습을 한 번 더 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월봉에서 이제 방향성을 저울질하겠죠. 자, 월봉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월봉을 보게 되면 60월선을 깨고 이제 아래에 있는 120월선을 향해 가는 그림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120월선은 10년 주가의 평균이죠. 10년 주가 지수의 평균인데 이 120월선이 2230 정도에 있습니다. 2230 정도. 현재 이제 2298, 60포인트 정도죠.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에 제한점이 있다는 것이죠.
하락이 깊게 발생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10년 주가 지수의 평균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 이평선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봉에서 제가 시나리오를 그렸듯이 음의 모습을 보인다. 이번 주 후반에 금요일까지 봤을 때 주봉에서 음의 모습을 보면 월봉을 봤을 때는 저점을 잡는 포인트가 2230을 전후한 그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양의 모습, 십자형 도지나 양의 모습을 보이면 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또 상승을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흐름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을 보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일봉 차트인데요. 오늘 음의 모습이죠. 시초가 1299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아래에서부터 긴 장대 양봉을 만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음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형태에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아래쪽으로 빠지면 반대로 우리 증시는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리고 미국 증시는 오늘 휴장이긴 하지만 나스닥 지수의 주봉을 보게 되면 여전히 200주선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장이지만 내일의 흐름을 좀 볼 수 있겠는데 내일의 흐름에서 과연 이 200주선을 깨는 흐름이 나올까? 또 쉽지만도 않을 겁니다. 200주선은 또 강한 지지가 형성될 수도 있다. 자, 연일 하락 때문에 지쳐있지만 지쳐있는 가운데서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멘탈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이제 점차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니까 멘탈 관리 잘 하시고 이 열대야 속에서도 꼭 이겨내는 정신적으로 그리고 몸도 관리도 잘 하시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3분기의 시작점인 7월 4일 월요일입니다. 네, 6월 내내 하락했던 우리 시장 계속해서 하락할지 아니면 반등세 나와줄지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을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하락에 제한이 있다, 멘탈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해주셨는데요. 방송 시간 외에도 오사무엘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입장 안내입니다. 문자 샵 0082번 입력해 주신 뒤 오사무엘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종목 고민에 대한 상담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또는 문자로 상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0082번 눌러주셔서 고민이 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다음 코너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오후 지금 이 종목의 주도주 탑5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5위 오리콤입니다. 네, 오리콤 하면 이 광고 대행, 광고 제작 등 이 발행 사업을 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자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상승하고 있을까요? 네, 현재 6.8%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6,270원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장중에 6,800원을 훌쩍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에 강세가 더 큰 모습이었고요. 현재 윗골이 달리고 있지만 6.8% 상승 흐름. 오늘자 오리콤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걸까요? 자, 오리콤의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 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리콤은 광고 대행업을 하는 회사로 이제 두산그룹에 속해 있죠. 자, 광고 대응업 관련해서 실적 증가가 그렇게 두드러진 건 아닙니다. 제가 오리콤을 안내하는 것은 이제 한동훈 씨, 정치인 한동훈 관련주로서 좀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함입니다. 좀 기억할 부분이 있고요. 오리콤만 안내 드릴 것이 아니라 한동훈 관련주 몇 개를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한동훈 씨가 이제 차기 대선 주자로 좀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오세훈과 한동훈 씨, 또 야당에서는 이재명 씨가 있죠.
근데 지금 단계에서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게 뭐냐면 주가 지수가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왔을 때 정치인 관련주가 크게 또 급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미리 한동훈 관료주를 체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리콤은 사회이사 이재호 씨가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소식 때문에 한동훈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자, 이제부터는 실적, 그러니까 양수겸장입니다. 정치인 관련주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면 관심을 가지셔도 된다고 봅니다. 정치인 관련주에 대해서 편견을 갖는 분도 계시는데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그런 종목들은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치인 관련주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오리콤. 이 종목은 이제 광고 대행업을 하는 회사로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66억 나왔고 매출액은 1,500억이 나왔습니다. 늘 이제 50억에서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나타내는 그런 기업이라 할 수 있겠는데 시가총액은 750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이죠. 아, 실적 면에서 좀 탄탄하겠구나. 그리고 이런 정치인 관련주 이제 광고 대행업이라 할 수 있는데 광고 대행업은 이제 선거철 있을 때에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또 실적도 많이 들어지게 발생하는 때가 바로 그런 때죠. 광고를 많이 싣게 되니까. 근데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고점 2개 나온 이제 하락 추세였죠. 이제 하락 추세. 이 하락 추세의 컬스, 저주를 깨는 것은 세 번째의 이 추세를 넘어설 때 이제 저주를 깬다라고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추세선 위에 있다는 것이죠, 주가가. 오늘 장중에 이제 16% 급등하고 밀렸습니다만 제가 그려드리는 지금 추세선 위에 지금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깨지 않는 한은 또다시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고 오늘 거래량이 폭증을 했죠. 지난주 금요일에 비해서 1000%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거의 10배 이상의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다음에도 이제 상승을 예고할 수 있고 그리고 추세를 벗어났다는 거, 하락 추세의 저주를 깼다라는 측면에서 추가 상승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한동훈 관련주로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이 뭐가 있냐면 오파스넷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오파스넷. 이 종목은 5G 관련 종목이었죠. 상승의 끼가 있죠. 상승 끼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 끼가 있고 최근에는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만 오늘도 장중에 이제 급등을 했었죠. 16% 오리콤처럼 16% 급등하고 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오파스넷도 5G 관련주 플러스 한동훈 관련주로서 기억을 해볼 만하다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부방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부방도 한동훈 관련주인데 이 종목은 이제 바닥에 있죠. 이제 바닥권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락 측면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바닥권을 노린다고 한다 그러면 부방 같은 종목은 바닥에서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주로 극동유화가 있습니다. 극동유화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극동유화 오늘 장중에 어느 정도 상승 나왔냐면 14% 상승이 나왔고 위쪽으로 저항을 이제 3개를 만나면서 이 3개를 한 번에 돌파하기는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3개의 저항을 만나면서 밀렸습니다만 이 극동유화도 한동훈 관련주로 기억해 볼 만한 에너지, 이제 석유 관련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태양금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태양금속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으로서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주가 지수의 하락과 상관없이 옆으로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실적 뒷받침되는 금속주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 종목도 이제 한동훈 관련주입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오리콤을 보고 있는데 오리콤의 차트 아까 보여드렸던 추세선 위로 유지하게 된다면 추가 상승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5위 종목은 오리콤이었습니다. 정치인 관련주로 한동훈 관련주로 또 묶이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범보수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란히 공동 1위를 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자 상승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특히나 이 실적이 뒷받침된 정치인 관련주는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5위 종목 살펴봤고요. 4위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4위 IA입니다. 네, 비메모리 반도체 전문 기업으로요. 차세대 반도체 선제 개발을 성공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자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12.6% 상승 흐름이고요. 동전주이긴 하지만 그래도 장중에 858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네요. 오늘자 크게 윗골이 달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12.6% 상승세 812원 현재 흐름 지나가고 있는 IA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일까요? 맞습니다.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 맞습니다.
자, 이 IAE, 이 종목은 차세대 전력 반도체 개발 성공한 기업인데요. SiC라고 하죠. SiC. 이건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의 반도체를 할 수 있는데요. 반도체 시장이 이제 600조가 됩니다. 600조가 되는데 이 SiC 전력 반도체는 특히 차량용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전체 반도체 시장의 12%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율주행 시장이 열리면서 이 차량용 반도체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12%의 차량용 반도체는 앞으로 15에서 20%의 점유율로 좀 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전력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전력 반도체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KEC라고 있었죠. 이 KEC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IAE도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앵커님께서 이제 동전주라고 소개를 하셨는데요. 동전주라고 무시할 게 아닙니다. 이 종목은 이제 주식수가 많아서 동전주거든요. 주식수가 2억 9천만 주나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만약에 주식 병을 하면 2,900만 주가 되고 그다음에 주가는 이제 8,000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동전주라고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주식수와 함께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IA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A가 바닥권에서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지난 금요일에 비해서 500%의 거래량으로 좀 급증이 나오고 있죠. 거래량 급증하는데, 자, 차트 그려가는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급등을 할 때에 제일 부딪히는 자리가 일반적으로는 21선이 되죠. 21선 그리고 기준선이라는 자리. 기준선은 26개 캔들의 평균, 20일은 20일의 평균이죠. 그 자리에 도달하면서 주가 밀리는 그런 흐름입니다만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60일, 120일, 240일 차례차례 역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역배열로 되어 있는데 자, 이 종목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고점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추세를 좀 이렇게 연결해 보게 되면 만나는 자리가 이제 61선이죠. 61선. 61선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21선은 좀 저항이 약합니다. 약한 속성이 있고 61선이 강한 저항이냐, 좀 약한 저항이냐를 체크할 때는 바로 저항을 몇 개 만나느냐 그걸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이 추세선 저항에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위쪽까지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러나 추세선 저항과 60일선 저항이 공통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상승할 때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죠. 밀린 다음에 다시금 갈 수 있는데 120선이 일목균열표 구름청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저항대가 이평선 저항이 있고 또 일목균열표 구름청 저항이 있다는 것.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앞으로 상승을 더 강하게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거래량이 수반돼야 되는데 오늘 거래량은 좀 의미가 있다는 것. 지난 금요일에 비해서 5배나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겠죠. 그럼 이런 종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눌러주면 좀 잡을 필요성이 있겠죠. 오늘 당장 잡기보다는 내일 이 정도의 하락, 내일 한 3에서 5% 정도의 하락이 나타난다면 잡아볼 만한 종목입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하락한다면 제가 또 매수 추천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4세대 전력 반도체, 실리콘 카바이드 이것은 200도 이상의 고온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강한 소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IA, KEC와 더불어서 4세대 전력 반도체, SiC 관련주로 기억해 볼 만한 종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4위 종목은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업으로서 IA를 권유해 주셨습니다. 주식수가 2억이 넘는다, 2억 주가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무시할 수 없는 동전주로서 계속해서 좀 주목해도 좋을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매수 타점은 현재가 아닌 눌림목 매수를 권유해 주셨는데요. 더 정확한 타점 라인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4위 종목 만나봤고요. 3위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3위 페이퍼 코리아입니다. 네, 페이퍼 코리아 하면은 지난해 말 기준 포장 용지 분야에서 무려 시장 점유율을 반 넘게 이상 기록한 1위 업체인데요. 매각 속도에 가속도가 붙었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자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3%, 20% 가까운 상승률이고요. 1,775원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이고요. 고점 라인에 있는 모습인데 페이퍼 코리아 이제는 재료 소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은 아닌가요? 네. 네. 그러니까 M&A 관련한 종목들은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성이 있죠. 주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 여러 소스가 있습니다. 뭐니 해도 할 때 실적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현재 실적보다 미래 실적이 증가할 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M&A 이슈인데요. 매각 관련한 내용들이 나오고 실제 매각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주가가 급등한다는 거. 이제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돈이 들어오는 이슈입니다.
특히 3자 배정 유상증자,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아니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같은 이런 소스, 이 세 가지 소스는 주가 상승을 일으키는 가장 좋은 소스라는 것을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페이퍼 코리아는 최대 주주 유암코가 매각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매각이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3,900원대까지 급등을 했었죠. 3,895원인데요. 거기까지 급등을 했다가 잠잠했습니다. 잠잠해서 주가가 2개월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매각 작업의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하에 오늘 급등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페이퍼 코리아는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되는 회사입니다. 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깜짝 놀랄만 한데요. 자, 지금 단계에서 매각 작업을 하는 의미가 있겠죠. 실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 4,800억의 매출액에 340억의 영업이익, 그리고 작년도에도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 나왔죠. 참 매각하기에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시가총액이 840억에 불과하니까 굉장히 괜찮은 어떻게 보면 매물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암코가 이제 매각 작업의 속도를 가하고 있고 시가총액을 생각한다 그러면 좀 저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평가 상황에서 오늘 주가가 급등이 나왔는데 자, 위로 보이는 그 이평선의 저항대가 보이시죠? 120과 60이라는 이 저항대. 세 개의 저항대가 있습니다. 60과 120과 240. 이 저항대는 강한 저항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안에 오게 되면 한번 주가가 주춤거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또 거래량이라 할 수 있겠죠. 이제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주가는 또 급등할 수 있겠는데요. 그 주인이 나온다는 소식이 나온다면 이평선을 가볍게 넘어서는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이 지지부진한다 그러면 상승은 좀 제한될 수도 있겠죠. 상승 제한되고 난 다음에 눌림목 이후에 구름층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페이퍼 코리아는 잠재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은 매각 작업의 속도가 붙었다라는 내용이고 이제는 매각하면서 인수자가 나타났던 그 소식이 급등이 나올 수는 있으나 앵커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로 노출입니까? 현재는 제로 노출이 아닌데 이제 인수자가 나타난 그 소식 자체가 이제 제로 노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윗꼬리 달고 밀릴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자 3위 종목 페이퍼 코리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매각 속도에서 좀 가속화가 된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장중에 20% 넘는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좀 기출을 주목해야 될 기업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오늘자 3위 종목 살펴봤고요. 2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2위 이화전기입니다. 네, 이화전기 2차 전지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장 초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상승하고 있는지 현재 보고 오시죠. 29.76% 여전히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1,330원 고점에서 풀리지 않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시초가 1,025원이었는데요. 1,330원까지 바로 급등을 해낸 뒤 고점이 풀리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이 얼마나 빅 호재기에 이렇게 상한가까지 직행을 한 걸까요? 이 회사가 원래 기술력이 있는 회사예요. 전기 쪽에, 네. 전력 쪽에. 특히 S&PS, 이제 파워 서플라이 관련해서 전력 공급하는 회사, 네. 전력 변환 장치 이런 제조업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2차 전지 관련해서 2차 전지에 진출했다는 소식만으로 이제 강세를 보였다라기보다는 그 관계사가 중요한 겁니다. 관계사가 이제 러시아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탄한 그런 공급처가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은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보시게 되면 러시아라는 이 나라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가가 빠지지 않고 주가는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 또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제 에너지 판매로서 수익을 많이 벌어들이는 그런 회사가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전기 전력이 관련된 회사들도 수익성이 많이 개선이 됐고 이화전기로 관련해서 이제 러시아에 사업 소재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과 연관성이 있다는 그 부분 때문에 뭔가 좀 공급하는 부분에서의 그런 탄탄한 배경을 갖고 있으면서 배터리 팩 제조와 관계되어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지출하는 이런 부분들이 급등의 소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하튼 이제 기술력이 있는 회사의 이제 앞으로의 사업의 변화를 모색하는 가운데에서의 상한가 마감했는데 이후의 흐름이 중요하겠죠.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참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최근 한 달 보시게 되면 주가가 급락을 했죠.
고점 1,600원대에서 급락을 했다가 구름층 하단까지 와서 여기서 이제 하반 경직성을 확보하고 급등이 나왔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잘 안 보일 때는 거꾸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거꾸로 본다고 했을 때 주가가 어디까지 간 겁니까? 구름층 안으로 진입해서 구름층 상단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럼 거기가 이제 저항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기가 저항이 됐죠. 거꾸로 봤을 때는 여기가 저항이 됐기 때문에 급락의 소지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죠. 급락의 소지가 충분히 있었다.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차트로 돌려보니, 자, 정상적으로 봅시다. 정상적으로 보니까 바로 구름층 하단에 위치하면서 또 잠재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던 것입니다. 자, 이제 내일의 흐름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매물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넘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죠? 이 갭상승이죠. 매물대를 뛰어넘으면서 갭상승 출발해서 이 매물대 다시금 하회하지 않고 그 위로 가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이 매물대의 저항, 매물대의 저주를 좀 끊어버릴 수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내일 갭상승이 나타났을 때는 이전에 이제 241선 넘어섰다 밀렸기 때문에 위로 보이는 241선은 그리 강한 저항이 아닐 것이다라고 보고 주봉을 보면 주봉에서 보게 되면 주봉에서는 120주선의 저항을 부딪혔다, 저항에 부딪혔다 밀렸다가 다시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전개 내일 갭상승 했을 때 이제 중기적인 흐름으로는 여기 보이는 240주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주봉에서 거래량이 많이 늘었죠. 거래량이 많이 늘었는데 주봉에서 보이는 이 매물대를 돌파했을 때 240주선까지 향해 갈 수 있는 그림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매물대 진입하는 아랫 단계에서는 한번 매도 대응할 필요성이 있겠고 여기를 돌파해서 매물대를 넘어서면 240주선까지 바라보는 2차 저항대까지 바라보고 대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 종목 이화전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러시아에 탄탄한 공급처가 있다라는 소식 알려주셨고요. 내일 매물대를 확인하는 작업이 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두 가지 시나리오 제시해 주셨습니다. 더 정확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원하신다면 노란 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위 종목 알아봤고요. 오늘의 1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1위 SY입니다. 네, 건축 외장재 패널 업체로서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주로서 오늘자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SY. 네, 역시나 상한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3,835원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 주면서 크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3,100원 선에서 시작을 했던 SY였는데요. 3,835원까지 올라가 주셨네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네.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재건에 대한 소식이 나오고 있죠. 이제 폐허가 된 그 건물, 네.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빨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빨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이요? 네, 그게 바로 모듈러 공법입니다. 모듈러 주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모듈러 주택은 뭐냐면 네. 공장에서 거의 70%, 80%를 다 만듭니다. 집을요? 네, 만들고 이제 집 지을 곳으로 와서 이제 남은 공정, 네. 조립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듈러 주택 공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지을 수가 있게 되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모듈러 주택 관련한 기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집을 빨리 지어야 되니까 모듈러 주택에 대한 의뢰가 들어왔어요. 재건 시에 모듈러 주택 공법을 이용해서 좀 지어달라는 의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SY는 이제 모듈러 주택 공법에 의해서 좀 앞서가는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가게 됐습니다. 자, 모듈러 주택은 우크라이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에도 많이 필요하죠. 이제 건설 붐이 일어날 수 있는데 서울에 이제 250만 호를 짓는 것이 비단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듈러 주택과 관련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SY는 오늘 상한가를 시연했는데 상한가 이후의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상한가가 위치한 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위치한 자리가 이제 매물대를 통과하려는 그런 자리죠. 자, 우리가 이전에 이제 메타랩스라는 종목을 본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메타랩스가. 네. 삼자배정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 한 번 그리고 두 번이나 시연했던 그런 종목이죠.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위에서 눌렸죠. 제가 좌측에 보이는 이 구름층의
매물대 저항을 주의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물대 저항 상단까지 와서 주가가 밀린 거죠. 저 상단이 어디였냐면 여기 뾰족 튀어나온 뾰족 자리가 뭐라 그랬죠? 뾰족 저항. 예, 뾰족 저항입니다. 네. 뾰족 저항까지 오면서 정확하게 그 뾰족 저항 고점에 닿았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이 자리. 이 자리가 오니까 아픈 겁니다. 송곳처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뾰족이라 이름 짓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갈 때도 아프다 하는 것을 느끼는 자리가 이 뾰족 저항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파서 주가가 밀렸죠. 메탈랩스가. 자, SY 상한가를 시현했습니다만 왼편에 보면은 왼편에 살짝 튀어나온 이제 뾰족 튀어나온 자리들이 있죠. 여기 울퉁불퉁한 자리. 바로 이 자리에 아직 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갭상승을 하거나 또는 내일 조금 밀려서 나중에 조금 더 올라간다고 했을 때 부딪힐 수 있는 자리를 제가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 자리에 보게 되면 주가가 밀리지 않을까 한번 두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위 종목은 SY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서 이 모듈러 주택을 만든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자 상한가 기록한 종목인데요. 계속해서 좀 상승의 여력은 남아있지만 이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도주 탑5 종목 알아봤고요.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전화와 문자 상담 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 상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 상담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민이 되는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휴림 로봇. 네. 휴림 로봇, 휴림 로봇 가지고 예. 계시군요. 예, 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3,385원에 20%예요. 네, 3,385원에 2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예. 중간에 많이 떨어져서 다시금 사셨을까요? 아니요, 겁이 나서 못하고 있어요. 아, 그랬군요. 추가 매수의 여력은 있으신가요, 시청자님? 예, 있는데 언제 자꾸 빠지니까 네. 언제 탈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휴림 로봇에 대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매수가는 3,385원, 비중 20%라고 하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휴림 로봇 최근에 사셨나요? 예, 6월 30일인가? 아, 최근에 사셨네요. 샀는데 그때 종가에 확 돈이 들어오더니 바로 나갔나 봐요. 혹시 이 종목 누가 추천하셔서 사신 건가요? 예. 예, 지인이 추천하셨어요? 아니요, 텔레비 보고 샀어요. 아, 텔레비전 보고 사셨군요. 예, 자, 휴림 로봇은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 로봇 관련주가 여러 종목이 있거든요. 예, 휴림 로봇도 있고 유젠 로봇, 그리고 로보로 시작되는 3총사 있어요. 로보로보, 예. 로보스타, 로보티즈 예, 이런 종목이 있고 로봇자가 붙지 않은 로봇주도 굉장히 많은데요. 예, 이제 앞으로 이제 로봇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은 분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로봇주는 괜찮은데 이제 현재 이제 주가 지수의 흐름이 별로 안 좋죠. 그냥 산바닥에 아주 폭으로 빠져버려요. 네, 전체적으로 주가 지수의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예. 휴림 로봇의 재료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예. 로봇 관련해서는 이제 첫 번째 실적이 탄탄한 회사가 있고 두 번째는 앞으로의 재료가 탄탄하면서 좀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로봇 관련주지만 자회사 프리미엄이 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예, 근데 휴림 로봇은 세 번째입니다. 자회사와 관계사의 프리미엄이 있는 회사거든요. 예, 자회사 디아크라는 회사와 그리고 최대 주주가 된 THQ. THQ의 최대 주주가 이제 휴림 로봇이에요. 예, 그래서 디아크와 THQ에 관련되어서 주가가 좀 상승이 나온 측면이 있고 디아크와 예. 관련해서는 또 여러 가지 있는데 바이오도 엮여 있습니다. 네, 카나리오 바이오, 이런 카나리오 바이오 같은 그 바이오 관련도 엮여 있어요. 휴림 로봇이. 그래서 단순한 그 로봇 관련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휴림 로봇은 이제 퍼스널 로봇이라는 태미 관련 종목이죠.
그 로봇도 여러 종목이 있어요.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섹터가 있어요. 여러 로봇 안에서도.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이 있고, 또 퍼스널 로봇이 있고, 또 서비스 로봇이 있고, 또 교육용 로봇, 청소용 로봇, 다양한 로봇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휴림 로봇은 퍼스널 로봇, 그리고 산업용 로봇 이렇게 해당되는 그런 종목인데 시가총액이 4,800억으로 시가총액이 좀 부담은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을 참고하시고요. 자, 차트를 보세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차트를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지금 60일선은 좀 깼거든요. 60일선을 깬 상태에서 어디서 저점을 잡을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구름층 하단 자리가 얼마냐면은 2,800원짜리예요. 오늘 저가가 2,870원이죠. 2,800원. 2,800원에서의 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지지가 돼야만 주가가 상승 나오는 겁니다. 2,800원이라는 자리,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지지받는 모습이 보였을 때 그때는 추가 매수하세요. 2,800원을 깨고 2,700원이 되면 그거는 아래로 가겠다는 신호거든요. 이제 2,7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손절해야 돼요. 손절. 왜냐하면 거기서 손절 안 하면 이게 2,200원까지 빠지는 차트잖아요. 차트상 보십시오. 61선을 깼기 때문에 제가 표시한 바로 이 자리, 2,800원 자리를 지켜내지 않으면 아래로 빼겠다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2,700원 정도에 오게 되면 손절. 그러나 2,800원 자리에서 계속 지켜내는 모양이 보인다 그러면 거기서 추가 매수해서 어디서 매도하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 자리.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어디에 추세 자리가 21선에서 만나는 자리예요. 21선 혹시 아세요? 21선? 잘 몰라요. 예, 21선 이평선 자리예요. 이평선. 이평선 자리. 이 자리가 궁금하시면 노란 톡박 들어오세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자리가 21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선 현재는 21선 현재는 3,500원으로 보이는데 이게 점차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금 정리할게요. 지금 차트의 모습은 2,800원을 지지할 수도 있는 그런 차트의 모양인데 더 아래로 뺀다는 신호는 2,700원 정도 왔을 때에 더 아래로 뺀다는 신호예요. 거기는 손절 신호입니다. 그러나 2,800원대에서 2,800원 초반대에서 지지를 보이게 되면 주가는 21선까지 향해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는 추세가 무너지는 추세 하단 자리예요. 추세를 연결해 봤을 때 연결선에서 부딪히는 저항 자리입니다. 오늘은 3,500원, 그러나 내일이 되기는 3,470원, 또 이틀 후가 되면 3,450원 점차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포인트를 잡는다 그러면 3,400원 정도, 3,400원에서 3,500원 사이에 오게 되면 매도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실적이 좀 안 좋은 거예요? 자, 실적은 별로 좋지 않은데, 실적은 별로 좋지 않아요. 휴림 로봇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 로봇 산업에 대한 부흥. 그다음 두 번째, 지분을 갖고 있는 디아크라는 그 회사의 미래 성장성. 그다음 또 지분을 갖고 있는 THQ 관련된 연관성. 이걸 보고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건데, 상승은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상승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매도 포인트는 3,400원에서 3,500원 선을 잡고 가시라는 것이고 2,700원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손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상담 휴림 로봇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2,800원의 지지가 되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지가 되어야만 상승의 여력이 있다고 하니까요. 2,700원 라인에서는 꼭 손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두 번째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9810님께서 보내주신 KC피드에 대한 상담입니다. 사료 관련주로서 최근에 급등을 나온 기록이 있었는데요. 5,176원이 매수가라고 합니다. 매수가는 5,176원 KC피드, 비중은 5%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현재 좀 많이 하락한 상태이네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C피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C피드가 4월 달에 급등을 했던 것은 사료 관련해서 급등을 했었죠. 사료 관련주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이제 국제 곡물 사료주가 오르면서 급등하면서 이제 이 종목도 이제 사료주에 편입돼서 급등이 나왔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왜 하락합니까? 사료 곡물가, 국제 사료 곡물가가 그렇게 하락한 것도 아닌데 왜 하락을 합니까? 이제는 소비자에게 정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기존에 갖고 있는 재고가 급등하면서 소비자에게 전가를 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이제 재고가 소진되면서 이제 원자재, 곡물
또 사료 이런 것들을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는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주봉을 좀 차트를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일 때는 거꾸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거꾸로 봤을 때 주가가 이제 하락했다가 상승하는 그런 패턴에서 고점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고점을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추세선 상단에 부딪히죠. 이 추세 상단에 부딪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죠? 정상적으로 보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럼 이 자리에서는 저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를 단행할 자리가 3,400원 자리라 저는 보고 있고요. 혹시라도 지금 이제 손해 보고 계시는데 5,100원에서 이제 손해가 얼마입니까? 거의 30% 정도 손해신가요? 그럼 지금 단계에서는 매수를 하셔야겠죠. 매수를 하셔서 이제 상승 나타났을 때 1차적으로 61선 그리고 구름층 상단까지도 궁극적으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다음은 상승의 재료는 한 번 더 곡물과 관련해서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고, 지금 또 뭡니까? 지금은 이제 여름 관련해서 폭염 관련해서 한 번 더 이슈가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런 가뭄 이슈 때문에 한 번 더 사료에 대한 관심이 불 수 있다라는 측면인데요. 주가가 상승할 때 부딪히는 저항 자리, 첫 번째 61선 자리, 그다음에 구름층 상단 자리, 이 두 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1차, 2차 저항 라인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추가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인데요. KC피드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현재 3,400원 자리가 추가 매수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셔서 61선 자리에서 매도 1차 대응 구름층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2차 매도 대응 권유해 주셨습니다. 더 정확한 타점 라인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담 또한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고민이 되는 종목 명이 어떻게 될까요? 애니 플러스고요. 네. 4,500원에 20%요. 네, 애니플러스 4,500원에 20%라고 네. 해주셨습니다. 애니플러스 오늘자 가격이 2,555원이네요. 예, 네. 한참 됐어요. 4월 달인가 아무튼. 네, 꽤나 오래 보유하고 계셨을 것 같고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좀 마음고생 좀 심하시겠어요. 아니, 오르겠지 하고 몇 달째 쥐고 있는데 자꾸 떨어져서 네. 좀 언제 좀 비중을 더 실어야 될지 팔아버려야 될지 좀 전문가님 말씀 좀 듣고 해결을 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뭐가 마음에 들어서 사셨을까요? 아유, 그 TV에 나오는 전문가님 말씀 듣고 샀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전문가님이 추천했다 그러면은 근거가 있을 겁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드려도 될까요? 좀 잘 알려주세요. 저는 잘 모르니까. 예, 자세하게 안내 드릴게요. 애니플러스 이 회사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고요. 네.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는 거, 두 번째 예. 드라마도 만든다는 거, 세 번째는 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와 관련돼 있다는 거.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관련된 기업인데요. 자, 네. 이 회사의 실적은 어떨까요? 실적 상당히 괜찮아요.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좋다고 그래서 예, 샀는데 맞습니다. 반토막 났어요. 실적은 상당히 좋은데 반토막 나게 된 것은 딴 거 없어요. 주가 지수가 하락을 많이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 기조였기 때문에 이 회사도 어쩔 수 없이 하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네, 중요한 네. 것은 시청자님 무엇보다도 실적을 믿으셔야 돼요. 실적. 네. 뭐니 해도 실적이다. 어떻게 실적이 네. 좋은가? 영업이익이 작년에 132억이었고 올해 1분기에 48억이었으니까 올해 추정되는 영업이익이 4,416 그러면 160억에서 200억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네. 860억이다 저평가돼 있죠. 자, 영업이익이 200억이면 그냥 단순하게 10을 곱하세요. 그럼 2,000억 정도가 돼야 되죠. 시가총액이. 네. 그러면 평균적으로 영업이익 100억, 200억 나오는 그런 회사니까 한 100억만 잡아도 시가총액 1,000억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 상황에서는 20% 가야 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러면 차트를 볼게요. 저는 아까 순간적으로 월봉을 봤는데 월봉을 보게 되면
저점을 형성했던 자리에서 이렇게 그어보면 어떻습니까? 닿았죠, 하단에. 예. 2020년도에 하단, 그리고 작년도에 하단, 올해 하단 이렇게 닿고 있어요. 그래서 예. 더 기다릴 것도 없이 일단은 지금 추매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네. 추가 매수를 해서 이 실적을 좀 믿으시고 현재 지금 30% 정도, 한 40% 정도 손해시죠? 예. 자, 지금 단계에서 2,500원 단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고요. 예. 추가 매수를 해서 가급적이면 3,000원대 초반대까지 한번 낮춰보세요. 3,000 네. 초반이나 3,500원까지. 그러면 제가 그려드린 이 자리까지 올 가능성이 좀 높다 보거든요. 네. 지금 보이시죠? 제가 그려둔 자리. 그래서 선생님 말씀 듣고 오늘 좀 어떻게 해보려고. 네, 잘하셨습니다. 자, 예. 저는 오늘 저기 매수 자리라고 봐요. 오늘 매수해서 예. 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안이 네, 자리가 네. 이제 3,600원부터 4,000원 초반 자리입니다. 네. 이 자리까지는 저는 올 수 있다고 봐요. 네, 네. 실적이 탄탄한 드라마 제작 애니메이션 회사예요. 시가총액이 예, 예. 좀 부담 없으니까 2,5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셔서 매도 포인트는 3,600원부터 4,000원 사이로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노란톡박 들어오시면 추가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마지막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애니플러스 현재 적극적인 추가 매수 권유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마무리 짓고 히든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네, 힌트 먼저 듣고 오늘의 히든 종목 가격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히든 종목의 힌트일까요? 일단 건설 관련 종목을 좀 제가 가져왔어요. 네, 건설 관련 종목들. 네. 오늘자는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건설 꼭 그렇진 종목들 않습니다. 아닙니까? 네. 네. 오늘 건설 관련해서 이제 오르는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오르진 않는데 네. 아까 SY 일단 보셨죠? 네. 이제 모듈류 주택 관련해서 그렇죠. 이제 모듈류 주택 관련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좀 오르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건설 관련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있어요. 기본. 기본이요? 네. 먼저는 건설을 하려면은 설계라고 하셨고. 예,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설계고 네. 설계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죠? 이제 자재를- 지으려면 네. 지으려면 거기에 이제 철근도 세워야 되고 그렇네요. 그다음에 철근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뭘 부어야 되죠? 거기다가 시멘트. 시멘트, 네. 콘크리트를 부어야 네. 되잖아요. 근데 콘크리트를 마구 부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틀을 만들어야겠죠. 네. 네, 틀을 만들어야 돼요. 그 틀을 만드는 바로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름에 집이 들어가 있어요. 집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하우스? 네, 하우스. 홈? 하우스인데 네. 집을 짓는다, 뭘 만든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건설과 관련해서 기본 틀을 만드는 바로 그 회사, 그 회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건축과 관련해서 기본 틀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하우스ing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이 기업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덕신 하우징입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덕신 하우징. 히든 종목 가격 전략도 제시해 주시죠. 네, 자 덕신 하우징 이 회사가 건축용 자재를 만드는데 건축용 자재의 핵심인 데크 플레이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콘크리트를 부으려면 어떤 틀을 만들어야 돼요. 금속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데크 플레이트, 그다음에 거푸집과 관련된 회사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건설과 관련해서 제가 토목과 관련해서 그리고 토목 이전에 설계와 감리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거든요. 설계, 감리, 토목, 그다음에 데크 플레이트, 그다음에 시멘트, 실질적으로 건설과 관련된 건설사 이런 순으로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자, 덕신하우징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신하우징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래로 급하게 빠졌다가 V자 반등을 만들어냈죠. 이제 V자 반등을 만들어낸 이 회사들은 뭔가 재료가 있다는 것이죠. 아래로 급하게 빠졌다가 횡보를 하는 회사도 있죠. 횡보를 하는 회사가 있고 덕신하우징처럼 V자 반등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재료의 속성이 있다 보니까 이 주식을 아래쪽으로만 밀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왼편을 보시게 되면 이 구름층 하단 있죠. 구름층 자리. 거기에서 저점을 잡았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점 바닥을 잡았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 이틀 전에 보시게 되면 121선 저항에 부딪히고 밀렸다가 다시금 재차 상승의 기운을 만드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덕신하우징은 이제
120에서 저항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현재로서는 이제 매물대,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과정이 있죠. 그리고 추세의 저항을 무너뜨렸느냐 한번 봅시다. 추세 어떻습니까? 추세 컬스를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위쪽으로 한번 돌파를 하면서 이제 추세는 무너뜨렸다. 그럼 다음 추세를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으로 봐야 되겠죠. 그 위쪽으로 본다 그러면 60일선 저항이 됐고 또 구름청 상단까지 보입니다. 이제는 이 위쪽으로 보이는 저항대를 향해 가는 그런 그림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그리고 데크 플레이트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덕신하우징은 2,200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를 저울질 해볼 만하다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덕신하우징이었습니다. 매수가는 2,200원 전후로 잡아주시길 권유해 주셨고요. 매도 가격은 노란톡방에서 공개한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등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11시에 생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